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1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손주 돌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요? 저도 그런 할머니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손주 양육에 묶여서 제 인생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런데도 왜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주고 저도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고 남편과 약속도 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1년 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주잖아요.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다 쓰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저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일해야 하고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러면 할머니가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손자 돌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20대, 30대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웠어요. 아들 며느리도 고맙다고 하고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마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둘째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큰아들 아이도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도 봐주셔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공평의 문제인가 싶어서요. 첫째 손주 돌보면서도 힘들었는데 둘째까지 생기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두 아이의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서 둘 다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에 아들 며느리들이 데려가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딸까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였어요. 딸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엄마, 오빠들 애들도 다 봐주셨으니까 우리 애도 봐주셔야죠. 안 그러면 불공평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게 공평, 불공평의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 어린이집비도 만만치 않고, 할머니가 봐주면 아이들한테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 미워 보이기도 싫었어요. 괜히 제가 거절했다가 며느리들이나 사위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새 아이를 동시에 돌보게 되니까 정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아이들 밥 해주고, 간식 해주고, 놀아주고, 재우고, 또 놀아주고. 그 와중에 빨래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제가 언제부터 육아 도우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속상한 건 자식들의 태도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요. 가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래도 애들은 봐주셔야죠. 우리가 일 나가는데 어떡해요? 라고 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자기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달래거나 훈육하면 며느리들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하면서 제 방식을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맡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모순적이에요. 특히 둘째 며느리는 정말 심해요. 제가 손주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이 교육에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해요. 어머니, 우리 아이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요즘은 첨가물 없는 간식만 줘야 해요. 텔레비전도 하루에 30분 이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퇴근하고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도 심하게 났는데 큰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니, 그래도 아이는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 빠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자기들 일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제일 속상한 건 우리 남편 태도예요.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해요. 자기는 손주들 예뻐하기만 하고 실제로 돌보는 건 다 저 혼자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손주인데 어떡하겠어. 참아야지라고 해요.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취미 생활할 시간도 없고, 여행 갈 시간도 없어요. 친구들이 순자야,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같이 등산 가자라고 해도 미안해, 손주 봐야 해서 못 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연락을 잘 안 해요. 몇 달 전에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큰며느리가 출장 가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며칠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 그때 제가 출장인데 어떡해요? 아이는 누가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행은 포기했어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손주들은 물론 예쁘고 사랑하지만 제 인생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다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속상한 건 자식들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요즘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는데 엄마만 유난이에요 라고 해요.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 밥값, 간식값, 기저귀값, 이런 것들 다 제가 사고 있어요. 자식들이 가끔 용돈은 주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식들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셋째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진료비가 좀 나왔어요. 제가 일단 내고 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보다가 아픈 거니까 엄마가 내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잘못 봐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원래 자주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요즘은 손주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화가 나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래도 손주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할 것 같고 자식들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할 것 같아서요. 며칠 전에는 정말 극한 상황이 있었어요. 셋째 손주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는데 딸은 연락이 안 되고 사위도 회식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밤 11시에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할머니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하면서 끝이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분명히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괜히 미움받을까봐, 며느리들이 싫어할까봐 다들 참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명절에는 자식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도 저는 손주들 돌보느라 바쁠 뿐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 혼자 아이들 밥 먹이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너무 잘 봐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라고 해요. 그 말이 고맙다는 뜻인지 당연하다는 뜻인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계속 아이들 밥 먹이느라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어머니는 정말 손주 바보시네요. 밥도 안 드시고 아이들만 챙기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찬 건 제가 밥을 못 먹는 게 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인데 그걸 마치 제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오래 산 건 아닌가. 예전 같으면 손주를 이렇게 오래 보지도 않았을 텐데 요즘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할머니 역할도 너무 오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1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어디든지 혼자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도 손주들인데 어떡하겠어. 다른 집 할머니들도 다 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편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돌보는 건 다 나야. 당신도 좀 도와줘라고 했더니 내가 뭘 도와줘. 그런 건 원래 할머니가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그 후로 남편과도 말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자식들도 눈치채고 엄마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큰손주가 갑자기 위장염에 걸려서 하루 종일 토하고 설사를 했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간병을 했는데 정말 지쳤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은 못 보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 알았어 라고 했죠.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는지 정말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요즘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당당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희생적으로 살았나? 자식들이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자식들 위주로 살고 제 것은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둘째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야 할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더 컸어요. 또 한 명이 더 생기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3명도 벅찬데 4명이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벌써부터 어머니, 넷째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현실감이 왔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평생 손주 돌보는 일만 하다가 죽겠구나 싶어서요. 어제는 친구가 전화해서 순자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서로 건강할 때 재미있게 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손주들이 다 크면 저는 몇 살이 될까? 그때까지 제 건강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가서야 제 인생을 찾으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정말 속상한 건 자식들이 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도 손주들 예뻐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해요. 손주들이 예쁜 거와 힘든 거는 별개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은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손주들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이상한가 싶어요. 저만 힘들어하는 건가? 다른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건가? 아니면 저처럼 힘들지만 말을 못하는 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혹시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떨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괜히 가족 관계만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는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한테든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